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테슬라가 2년 연속으로 판매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66만 대 예상 판매량입니다. 작년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가는 올해 10%에서 16%가 올랐습니다. 판매는 줄었는데 주가는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시장이 보고 있는 게 다릅니다. 시장은 테슬라가 지금 파는 차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3년 뒤, 5년 뒤 테슬라가 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EV 둔화대 AI의 에너지 인프라, 테슬라는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성장률 올해 플러스 10%에서 16% 구간입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박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중간값은 목표 주가 383달러입니다. 현재가 대비 하방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상 판매량은 아까 말씀드렸듯 166만 대입니다. 2년 연속 판매 감소가 될 거라는 전망인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성장주인데 성장률이 깎인 굉장히 애매한 구간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주가는 올랐을까요? EV 본업부터 한번 봐야겠죠. 시장 압박 요인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축소되었고 고금리가 지속됐습니다. 중국발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2년 연속 판매 감소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한 강점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EV 시장 점유율에서 여전히 상위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고 슈퍼차저 인프라가 있습니다. 캐시카우 기반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죠. 결론은 이겁니다. 고성장 고마진 EV 슈퍼사이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캐시카우로서 EV는 여전히 테슬라의 기반입니다. 문제는 이 기반 위에 어떤 걸 쌓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을 보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사업입니다. 매출 비중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두 자릿수 10% 이상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출하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했고 3분기 기록을 보겠습니다. 배출량이 12.5기가와트시 사상 최대입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미래 전망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 2045년까지 전력 수요가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력 기업 넥스트라 에라 같은 곳들은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저장이랑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테슬라는 EV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 전력 인프라 회사로 슬금슬금 변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입니다. FSD랑 로보택시죠. 2025년 초 FSD V12가 전면 확산됐습니다. 엔드투엔드 AI 운전 모델이 적용이 됐죠. 6월엔 뭐가 있었을까요? 첫 로보택시 시범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9%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0월에는 스타이펠이 목표가를 상향 조절했습니다. 440달러에서 483달러로 올렸습니다. 근거가 FSD랑 로보택시 진척이었습니다. 로보택시랑 FSD는 아직 본격 매출은 아닙니다. 하지만 멀티플, 즉 평가를 다시 올려주는 핵심 스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매출이 아니라 미래 가능성에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25년 12월 모건 스탠리가 새 애널리스트를 배정했습니다. 등급은 이퀄웨이트 중립입니다. 목표가는 425달러이고 코멘트가 뭐였을까요? 2035년까지 머스크의 초대형 보상 패키지 목표 12개 중 7개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이랑 밸류에이션 부담을 경고했죠. 여러 리포트에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EV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에너지 저장, FSD, 로보택시, 로봇까지 감안하면 2026년 이후 다시 한번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후보라는 거죠. 선방형이 이미 너무 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보기 위해 구조적으로 한 번은 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EV는 현금 창출 엔진입니다. 에너지는 AI 데이터 센터 시대의 전력 인프라입니다. FSD랑 로보택시는 플랫폼 구동 모델입니다. 로봇은 장기 콜옵션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전기, 데이터, 자율주행 인프라를 동시에 깔고 있는 회사입니다. 숫자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아직 프리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싸움에서 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더 큰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연준의 고금리 필터, 경기 사이클 전환, 공급망 지배력 싸움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기업들이 둘로 갈립니다. 살아남을 기업과 사라질 기업들입니다. 테슬라가 아무리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필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대한 멸종 구간에 대한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분명 지금 시장이 좋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왔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암드, 애플 많은 기업들로 이득을 봤습니다. 근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은 단순히 조정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멸종의 시기입니다. 살아남을 기업과 사라질 기업이 완전히 갈리는 구간입니다. 이 환경을 만드는 압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준의 고금리 필터, 경기 순환의 양극화, 그리고 공급망 최상단 장악.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압력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지점에 우리가 공략해야 할 단 하나의 투자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고금리 필터입니다. 돈값이 비싸지면서 빚으로 버티던 좀비 기업들은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경쟁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누가 진짜 돈을 벌까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브랜드 기업이 아닙니다. 그 브랜드들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공급망 최상단 기업들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게 되는 거죠. 이 기업들은 마케팅도 안 해도 되고 가격 깎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1등 기업들이 살려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구조니까요. 두 번째, 경기 순환의 양극화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일반 소비재 기업들은 바로 타격받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니까요. 하지만 필수 공급자들은 고객 자체가 다릅니다. 국가 안보와 연결된 인프라 기업들, 아무도 대체 못하는 기술을 가진 세계 1등 기업들, 이런 곳들은 불황이라고 투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가 전략이고 기술 패권의 싸움이고 장기 경쟁력이 걸린 문제니까요. 경기랑 상관없이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경쟁자를 제거하고 진입 장벽을 올립니다. 그렇게 풍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경기 침체로 일반 기업은 무너지지만 필수 공급자는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경기가 어떻게 되든 살아남을 기업들과 공생을 하게 되죠. 공급망 최상단을 장악해 대기업들이 살려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갖춰집니다. 슈퍼 을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필수 공급자가 이번 거대한 멸종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어야 할까요? 세 가지 조건입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끄떡없는 생존력, 경기랑 상관없는 필수 수요, 그리고 공급망 최상단의 위치.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단 하나의 종목을 찾았습니다.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시죠?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은 이미 끝난 주식에 돈 넣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른다, 엔비디아 오른다,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요. 근데 정작 수익은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뀌지 않는 현생을 유지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힘들기만 하실 건가요? 지금 투자하고 계신 그 시드 정말 다양할 겁니다. 몇만 원에서 수백,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시드를 벌기 위해서 힘들지 않았나요? 그 힘듦 보상받아야겠죠. 이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수년간 시장과 주요 종목들을 보며 각 기업들과의 서로 상호관계와 어떤 단일 종목뿐 아닌 테마별 기업들의 관계성까지 그렇게 정리한 수백 페이지의 자료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수년간 시장과 주요 종목들을 보며 정리한 수백 페이지의 자료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받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멸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뭐라고 써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해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멸종 구간에서 살아남을 건지 아니면 그냥 당할 건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전송하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